자, 3교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교사의 역할 및 자질. 지난 2교시에서는 교직, 교사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3교시에는 그 교사, 특히 유아교사에게는 어떤 역할과 자질이 필요한 것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유아교육은 예전에는 그렇게 중요한 시기로 보지 않았고, 교육도 그렇게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사에 대한, 유아교사에 대한 어떤 전문성에 있어서도 그게 인정받지 못했었지만, 현대로 넘어오면서 유아교육이 얼마나 그 중요한 것인지, 특히 유아기, 영유아기는 전생에 있어서 이제 결정적 시기라는 말도 있지요. 그래서 굉장히 요 시기에 어떤 자극을 받느냐,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후 이 유아에게 어떤 발달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쳐서 전생애적으로 어떤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면에서 이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유아 교육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제기가 되고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유아들을 위한 교육보다는 유아들에게는 보호, 보육이라는 부분으로서 전문성보다는 그냥 모든 여성이라면 되는 식으로 보모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치부가 되었다면 보호 이상으로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어떤 다양한 자극 자체가 그 자체도 체계적으로 제공이 되어야 한다라는 부분들이 지금 제기가 되고 있죠. 이 체계적으로 그냥 노는 것도 그냥 놀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 노는 것에 있어서도 발달적으로 연령별로 어떤 순서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자질을 가지고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자극의 향방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호 이상의 어떤 교육적 의미로서 어떤 경험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필요성이 지금 굉장히 제기가 되고 있다. 즉 그 모든 것이 교육이라는 거죠. 단순 보호가 아니라 교육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유아기에 이루어지는 이 자극이 교육적 의미를 어떻게 갖는지가 굉장히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특히나 현대에는 많은 여성들이 사회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기관으로 많이 나오게 되고, 일상생활 속에서 기관에서의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있죠. 그래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적 기능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고 있고, 부모의 역할도 역시 취약해짐에 있어서 하루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기관에서 지내면서 이 기관에서 누구와 함께 있냐면 교사와 함께 아이들은 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부모의 역할을 지금 현재 교사가 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만큼 교사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중요해지고 있다라고 이제 그런 부분이 인식이 되고 있죠. 그래서 과연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교사의 어떤 자질이라는 부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현대로 넘어오면서 많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역할이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본다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의 역할은 첫 번째로는 어떤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교실에서 어떤 교육 과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게 자동적으로 뭐 누리 과정이 발표가 되곤 있지만 그거는 가이드라인이지, 그것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교육 과정을 설계하는 사람은 교사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연령의 유아들에게 도대체 무엇을 어떤 수준으로 어떤 범위로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가,
그리고 제공된 것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이런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기획하는 것이 이제 교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교육과정의 어떤 설계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교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그래서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아이들에게는 하루 일과라고 할 수 있는 그 일과를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융통적으로 바뀔 수도 있는 이제 그런 하루 일과를 계획하고 운영하는 사람이 교사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현장들마다 연간 계획, 월간 계획, 주간 계획, 일일 계획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는 것은 교사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는 그러한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교실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교육적인 측면에서의 어떤 운영자 역할이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어떤 상담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한다면 교사의 역할 중에 하나가 일상적으로 유아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교육을 하는 존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아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다양한 유아에 대한 어떤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정서적인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필요한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보호자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역할이 결국은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은 부모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필요한 어떤 정보들을 가정에서, 뭐 아이들이 서너 시에 하원을 하고 가정에서 있게 되는 시간, 어떻게 보면 반반이, 하루에 반은 교사와 있고 하루에 반은 부모와 있다면, 그 부모는 원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아이들이 어떤 경험을 했고, 친구가 누구이고, 컨디션은 어떻고, 어떤 교육에 어떤 방식의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부모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조언해주고 상담해주는 역할이 교사의 역할로 많이 요즘 들어서 더 많이 부각이 되고 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사에게 조언을 구하는 그런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문제 행동을 한다거나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다거나 이랬을 때 이제 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교사와 상담을 하고 교사의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담자와 조언자의 역할도 역시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생활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뭐냐면, 아이들에게는, 유아들에게는, 지금 한참 성장하고 있는 유아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 즉 예절, 이 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이 사회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규칙들, 그래서 올바른 습관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 습관이 형성되는 시기가 바로 이 영유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상생활 습관이 올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바로 또 교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생활 지도를 하는 것도 역시 중요한 역할이다. 그래서 단순히 지식만을 전달해 준 사람이 아니라 일상생활 습관도 역시 잘 형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실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문제 해결, 문제 상황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실천적 지식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현장에서 부딪히는 다양한 문제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사는 다양한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아이들에게 벌어지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줄 것이냐를,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해결 방안을 발견하는 것을 위해서 교사는 현장에서 제일 먼저 유아들을 관찰하고, 사회적으로 또 각 가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세심하게 정보를 수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연구자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해야
그 다음에 생활지도도 할 수 있고 또 부모님과 상담을 해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연구자의 입장에서 아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이제 그러한 역할도 하게 된다. 그리고 그다음에 어떤 기관의 입장에서 행정 업무 관리자, 이거는 뭐냐면 각 교실에서 어떤 교육 과정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재, 교구도 필요하게 되겠지요. 또 필요한 어떤 설비가 필요한 부분도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러니까 스스로 무언가를 구매하기보다는 구매 신청, 어떤 교재가 필요합니다. 어떤 교구가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미리미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그 교실 현장은 교사만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을 관리하고 또 학부모와의 관계, 동료 교사와의 관계, 또 원장과의 관계, 뭐 학급 편성은 또 어떻게 할지, 또 유아의 어떤 영양 상태, 뭐 안전과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총괄하는 역할도 해야 한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런 관리자로서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 이건 유아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뭔가 바뀌어야 하는, 그때그때마다 대처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하는 결정자 역할이 바로 교사다라고 하는 거죠. 교실에서 활동을 계획했으나 그것이 바뀌어야 되는 돌발 상황이 벌어진다. 그것에 대한 판단도 역시 교사가 하고, 유아들의 어떤 집단을 구성한다거나 일과를 조정한다거나 교재를 선정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모든 판단과 결정은 교사가 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그 교실 내에서의 의사결정자로서의 역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동료와의 협력이라는 것은 이 유치원이라는 것도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나 혼자서 내 교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동료 교사와의 협력하에 진행이 되어야만 어떤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의 기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래서 어떤 관리자로서, 결정자로서, 협력자로서 이런 역할도, 즉 유아교육 현장도 하나의 사회이거든요. 사회에서 해야 하는 역할, 또 교실에서 어떤 교육을 운영하는 역할, 또 아이들과 함께 더불어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다양한 것들을 수입하면서 부모와 갖게 되는 관계적인 역할,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아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죠. 수행해야 하는 역할들이. 그래서 이러한 일반적인 역할과 더불어서 구체적으로 보자면 수준별로 각 학급마다, 기관마다, 부모와 지역사회마다 각 기관마다 교사의 역할은 또 달라질 수 있다. 지금 이야기한 것들을 조금 더 초점 맞춰서 이야기를 해본다면 학급에서 진행이 되는 교사의 역할은 제일 먼저 양육자, 영유아들은 지금 현재 막 발달하는 시기예요. 보호와 양육이 필요한 시기이거든요. 이때 어떤 정서적인 관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영유아의 어떤 정서적인 성장, 사회정서적인, 언어적인, 뭐 거기에서 또 인지적인 어떤 발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긍정적인 어떤 정서적인 안정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제 보육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 교사로서 아주 영유아의 어떤 발달의 수준에 맞는 유아들이 흥미있을 만한 교육 자료, 교육 활동을 제공함으로 인해서 체계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영유아들은 그 교육을 경험하면서 어떤 지적인 성취감을 얻을 수 있게끔 해주는 일이 바로 교육 담당자로서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관리 담당자로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유아는 지금 현재 무에서 무언가를 유로 창조해내는 만큼 정말 백지 상태에서
무엇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들의 그림은 굉장히 달라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상생활 습관도 올바르게 형성이 되고 건강과 안전도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는 것이 교사이다. 그래서 각 교실에서 유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역할이 이렇다면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역할은 각 기관마다 약간 특성화가 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유아교육 현장은 기관 특성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마다 기관의 여긴 경영을 참여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 그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이 기관의 교육 조직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필요로 하는 각 교육 과정 가운데서도 다양한 행사들을 진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행사에 따라서 교육 특성화, 그 기관이 어떤 특성화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느냐는 결국은 그런 행사를 보면 또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서 뭔가 기획하고 준비하고 뭔가를 통솔하고 인솔하는 다양한 역할을 실제 수행을 한다. 이때 동료 교사와 함께 더불어서 협력해서 진행이 돼야 행사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행사 진행에 있어도 관여를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도 이 각 기관마다 뭐 레지오 현장이다, 몬테소리 현장이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또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개발을 할 때 기꺼이 참여할 수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 갖는 교사의 역할이 있고 또 부모의 관계에서 또 이행해야 하는 역할이 있죠. 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영유아들은 지금 현재 성장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부모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시간을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정서적인 지원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교사로서 어떤 역할을 하냐면 보호자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각 기관마다 그러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교육기관에 찾아와서 상담하고 조언을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럴 때 각 교육과정 속에서 영유아들이 어떻게 참여하고 있고 어떤 정서적인, 사회적인, 언어적인, 인지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부모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수행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교육기관이 속해 있는 지역사회 내에서 아마 이 기관의 역할과 연계가 되는 부분일 텐데요. 각 기관마다 사회 안에서 아이들은 교사의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해 나가겠죠. 그래서 그 사회 안에서 이 사람은 어느 기관의 교사이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사회적인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서 인식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사는 어떤 학식, 언행에 있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사회의 어떤 모범이 되어야 하는 모범적인 사회인으로서의 역할을 많이 요구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교사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한테 요구되는 것일 텐데 그런 사회인으로서 역할도 해야 하고 어떤 사회의 변화를 촉진하는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는 굉장히 급진전하게 변화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 변화하는 데 있어서 영유아들이 잘 대처해서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로서 키워내는 것이 결국은 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 급변하는 이 사회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끔 교사가 지원을 한다면 결국은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데 그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해내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는 특히 유아교사는 다양한 어떤 역할을 하면서 교육적 지원, 보호적 지원을 한다는 면에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교사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자질이 필요하겠느냐. 다양한 교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만큼 자질에 있어서도 정말 다양한 자질을 우리한테 요구받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교사의 자질에서는 개인적인 특성과 관련된 어떤 개인적인 자질이 있고 전문성과 관련된 전문적 자질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자질을 본다면 교사의 역할을 정말 성실하게 수행을 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측면으로서 바라볼 수도 있을 텐데 건강,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건강, 신체적인 건강,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교사가 가지고 있는 건강은 결국은 유아의 어떤 자아 개념 형성이라든가 올바른 신체 발달에도 영향을 줄 만큼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인간에 대한 사랑, 즉 유아를 사랑하는 교사, 결국은 그것은 유아가 교사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걸 인식을 하게 되면 유아는 굉장히 긍정적인 자아 형성을 이룰 수가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유아를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이 교사에겐 중요한 자질이다. 그래서 이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아마 성품에도 그것이 반영이 될 거예요. 온정적인 뭔가 따뜻한 어떤 성품을 갖게 되면은 그것이 결국은 유아를 둘러싼 환경을 조성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 현장이라는 것은 유아가 생애에 있어서 처음으로 부모와 떨어져서 하는 사회활동이거든요. 이 사회활동 굉장히 불안한 환경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일 텐데 이 유아의 정서적인 불안을 해소시켜주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건 결국은 교사가 따뜻하게 품어주는 걸 유아가 느꼈을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온정적인 성품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성실성. 아마 이 성실성은 유아교육 현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떤 사회 활동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요구되는 것일 텐데 교사로서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어떤 꾀를 부리기보다는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창의성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특히 아마 유아교육에 있어서 유아의 어떤 창의적 개발이라는 부분, 유아의 창의성을 발달시켜야 한다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면에서 교사가 창의적일 때, 부모가 창의적일 때 아이들도 창의적이 된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교사의 창의성이 많이 요구가 된다. 특히 어떤 활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교수학습 활동을 함에 있어서 교사의 창의성이 많이 요구가 된다는 거죠. 아이들마다 흥미가 다르고 요구도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흥미와 다양한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유아와 교육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유아의 교육을 위한 수업을 위한 계획을 함에 있어서 교사의 창의적 자질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잘 교육을 계획했다 하더라도 유아들이 속해 있는 이 유아교육 현장은 정말 돌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아들의 흥미나 학습의 수준도 다양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돌발적인 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고 미리 정해져 있는 교수학습 계획도 그때그때마다 수정하고 변경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이 요구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교육이 계획이 되고 수정이 되는 가운데 진행이 돼도 그래도 유아들의 어떤 발달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눈에 띄게 뭐가 바뀐다거나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유아들을 잘 인내하는, 기다려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간혹 가다가 유아들이 어떤 문제 행동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행동이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떤 교육 활동을 진행을 하지만 그 교육 활동을 어떤 자극을 준다고 해서 바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유아를 기다려줄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 교육에 대한 열정, 그리고 유머 감각, 그래서 유아의 어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교실 내에서 교사가 갖춰야 하는 개인적인 자질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한 개인적인 자질과 더불어서
교사의 어떤 전문적인 자질도 많이 요구가 되겠죠. 그래서 전문적인 거라고 하면 제일 먼저 전문적 지식, 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관한 어떤 지식이라든가 어떤 교수학습 방법에 있어서의 지식이라든가 또 일반적인 상식적인 지식이라든가 그냥 지식적인 부분을 필요로 할 것이고, 이 지식을 유아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가르치는 방식에 있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방식이라든가 이 교육에 필요한 어떤 교구 교재를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기술이라든가 이제 이런 교수 학습의 기술적인 방식도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육관, 교육에 대한 소명감을 갖지 않으면, 또 동료 교사와 갖는 어떤 공동체 의식을 갖지 않으면 아무리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렇게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사의 어떤 개인적인 자질,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었을 때 교사는 본인의 어떤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사가 되려면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는 걸까? 아이들의 어떤 삶 속에서 교사는 어떤 영향을 준다는 걸까? 이 부분을 아마 과제방에 또 과제가 하나 올라가 있을 텐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우리의 생각을 기술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의 그림책을 소개를 할까 합니다. 이 그림책 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과연 이 교사는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존재일까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이런 그림책뿐만이 아니라 교사가 나오는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책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책 속에서 아이들의 삶 속에 교사가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표지에서는 굉장히 음산하게 나올지 모르는데, 처음에 학교에 가서 거기서 친구들에게 뭐 따돌림을 당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못한 아이, 이 아이는 선생님을 굉장히 무서워했거든요. 그래서 친구랑 사귀지도 못하고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그렇게 그냥 학교에서도 약간 외톨터리처럼 지내던 아이가, 어떤 학습에도 굉장히 관심을 갖지 못했던 아이가 6학년이 되었을 때, 여기는 이제 학창 시절로 나와요. 6학년이 되었을 때 어떤 선생님을 만납니다. 그 선생님은 이솝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는데 굉장히 다정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생님은 가끔 아이들을 데리고 뒷산으로 데려가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그때 이 아이를 불러서 아이들에게 설명해 주게 하고, 이 땅꼬마가 그린 그림도 좋아해 주고 벽에다 붙여주기도 하고, 또 아무도 없을 때 이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등 아이에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입니다. 그리고 학예회 때는 이 아이가 무대에 서서 친구들 앞에서 어떤 까마귀 소리, 평소 이 아이는 자연을 관찰하는 능력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관찰한 그런 까마귀 소리를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어떤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아이에 대해서 굉장히 감동을 하고 새롭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얘는 이제 학교도 잘 졸업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아이들이 이 아이를 땅꼬마라고 부르기보다는, 놀림의 대상의 이름이 땅꼬마였는데 땅꼬마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 아이들은 달을 까마동이라고 부르는 새로운 애칭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애칭을 불리울 만큼, 그래서 어떤 사회 속에서의 삶도 제대로 이제 살게 되는, 사람들과 관계도 잘 이루어지는 아이로 성장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아마도 교사가 나오고 아이가 나오는 책은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 책 속에서 아이에게 교사는 과연 어떤 존재로 나오는 것일까? 왜 이 아이의 어떤 성장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등장인물로서 교사가 나온 것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적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